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핵심만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미리 꼭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나머지 궁금하시죠? 물리학과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리학의 세계로 오시면은 못 배웠던 나머지 것들을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긴갑진 트릴로지, 물리학 트릴로지 세 번째 시간,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양자역학 하면은 또 우리 교수님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고양이와 함께 그렇죠. 이 네. 성장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예, 우리가 예. 아직 뭘 모르고 있는지, 그렇죠. 네. 양자역학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 생활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양자역학이고요. 오늘 시간이 좀 되면 양자 컴퓨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계속 파인만 교수님의 명언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사실 네. 파인만 교수님이 한 말 중에 제일 네.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거다. 저도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오늘 수업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한 이유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해하지 못했나? 그렇죠? 그 이유를 이해하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저께 우리 고전 물리를 했잖아요. 고전 물리의 두 축, 뭐죠? 뉴턴의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 요게 이제 두 축이고 이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뉴턴의 역학은 저 식 두 개,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식으로 물체의 운동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뉴턴의 역학이고요. 그렇죠. 전기와 자기는 맥스웰 방정식 어제 4개 배웠죠. 네. 요 4개의 방정식만 쓰면 세상 만물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전기와 자기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고전 물리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19세기 말이었고 네. 19세기 말이 됐을 때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거만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 이해했다. 세상을 다 이해했다. 라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이 이제 세상을 이해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핵심이죠. 과학의 핵심은 자연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설명하지? 뉴턴이 어떤 질문에 대답을 했냐 하면 사과는 왜 땅에 떨어질까?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겁니다. 왜 떨어지죠? 지구가 당기니까 떨어진다. 이게 그렇죠. 완료 인력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구가 사과를 당겨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잖아요. 근데 사과는 왜 땅속으로 꺼지지 않지? 지구가 당기면 지구 중심으로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잖아요. 땅이 받치고 있는데 땅이 받치고 있는 그 힘은 뭐냐? 땅 바닥에 있는 거기 원자가 있을 거고 내 신발에 있는 원자가 있을 거고 이 두 개의 원자 있는 전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밀어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밀어내는 힘 때문에 땅속으로 꺼지지 않는다. 다 설명했잖아요. 뉴턴의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합치면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다란 말이죠. 그 다음 질문은 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있죠. 차가 부딪히면 왜 찌그러질까? 이게 질문입니다. 아니 뭐 이런 당연한 걸 질문을 합니까? 차가 부딪히면 당연히 찌그러지지. 근데 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차가 부딪히면 찌그러진 이유가 뭔가 힘을 받겠죠? 차의 그렇죠. 앞에 범퍼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찌그러지는 거잖아요. 네. 그 힘의 근원이 뭐냐? 그게 바로 전자기력이죠. 빨간색 차의 원자와 저 하얀색 차의 원자가 서로 밀어내니까 반발을 하니까 차가 찌그러지겠죠. 네. 그렇죠. 이거 뭐 당연한 거 같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다음 질문. 물결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 파도가 이렇게 칠 때 파도 두 개가 싹 부딪히면 차가 찌그러지는 것처럼 얘가 찌그러집니까? 찌그러지진 않죠. 찌그러지지 않죠. 파도가 이렇게 쭉 만나면 물결이 만나면 쑥 합쳐졌다가 통과해버리죠. 네. 요건 왜 찌그러지지 않죠? 왜 찌그러지지 않는 거지? 요거는 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파동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만나면 쑥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차가 부딪히면 찌그러지는데 파동은 부딪히면 쑥 지나간다. 이번에는 소리는 어떻게 될까? 소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 소리는 부딪히면 튕겨나갈까요? 그냥 통과해버릴까요? 여러 사람 소리 나오면 그냥 섞이는 거 아닌가요? 중첩되는 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린단 말이죠. 네.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파동은 쑥 지나가거든요. 소리는 이렇게 쑥 지나간다. 네. 이거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주변에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부딪혔을 때 튕겨나가는 거를 우리가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딪혔을 때 통과하는 거를 우리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여기 이제 질문입니다. 통과하거나 아니면 튕겨나가거나 이건데 빛은 도대체 입자일까? 파동일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배웠어요. 네. 우리가 어제 전자기하고 배웠거든요. 맥스웰 전자기하의 결론이 뭐냐 하면 빛이라는 거는 전자기 파동이다라는 걸 어제 배웠잖아요. 빛은 파동이에요. 네. 그래서 파동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냐 하면 파동이라면 저렇게 쭉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죠. 입자라면 알갱이가 하나하나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머리카락 이렇게 놓고 레이저 포인터로 이렇게 하면 저기 스크린에 저런 모양이 저렇게 생기잖아요. 아, 화면에 그래요? 보이는 것처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보셨어요?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레이저 이렇게 쏘면 저런 모양 나오는데? 나만 당연한 거였구나. 저런 파동이 나옵니다. 이거 파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빛은 파동이라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죠.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시죠. 저 별빛이 몇만 년 걸려서 나한테 오잖아요. 빛이 저 먼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고 나에게 온단 말이죠. 저 먼 거리 오는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빛은 그 먼 거리를 사라지지 않고 가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냥 집에 스위치를 켜면 빛을 만들 수 있잖아요. 형광등이 네. 딱 켜지잖아요. 저 별빛도 빛이지만 여러분이 만든 그것도 빛이죠. 여러분 핸드폰에 지금 빛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모든 게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을 켰다가 스위치를 꺼요. 자, 불을 끄면 왜 어두워지죠? 어디로 가죠? 내가 만든 그 빛은 도대체 어디로 가길래 방에 내가 분명히 빛을 만들었잖아요. 형광등으로 지금 빛을 만들었어요. 이 빛은 저 멀리 우주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빛인데 불을 끄자마자 방은 어두워지거든요. 되게 신기한. 이제 생각해보시면 방이 있어요. 방은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빛을 냈으면은 저 멀리까지 가는 거니까 어딘가에 계속 가고 있을 계속 가고 건데 있겠죠. 불을 끄는 순간 어두워져. 그렇죠. 얘 어디 갔어? 못 나가게 문을 꽉 닫고 이게 했는데 불을 끄자마자 왜 어두워지지? 너무 당연한데 생각도 못 해봤어. 그렇죠.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요. 저 빛은 도대체 어디로 가길래? 이거 약간 소설책 이름 같아. 그 추리 소설책. 뭐 빛 입자 실종 사건, 뭐 빛 실종 사건 이런 거. 불을 끄는 순간 바로 어두워지잖아요. 내 앞에 있는 네. 빛도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든 빛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냐 하면 빛은 흡수가 됩니다. 벽에도 흡수되고 우리 몸에도 흡수가 되고 뭐 땅에도 흡수가 되고 빛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와. 엄청 빠르니까. 몇 번 이렇게 부딪히면 다 이제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물질은 빛을 흡수한다는 겁니다. 네. 그냥 흡수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네.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광전 효과라는 겁니다. 광전 효과. 이게 뭐냐 하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빛이 네. 이렇게 들어오면 때리겠죠. 내 손에도 흡수가 되고 내 몸에도 흡수가 될 텐데 얘를 이렇게 때리면 여기 원자에 때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원자에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주변에 있잖아요. 네. 이 전자가 튕겨 나온다. 이게 이제 광전 효과라는 겁니다. 빛을 맞으면은 전자가 그죠. 튀어나온다. 그렇죠. 태양광 발전. 예, 태양광 그렇죠. 발전이 이거죠.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빛이 다 흡수가 되는 거고요. 흡수가 되면 거기서 전자가 나온다. 이게 이제 광전 효과인데 빛이 때린 다음에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만약에 이 빛이 파동이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동이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파도를 보시면 파도가 엄청 높이 칠 때는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도가 낮게 칠 때는 에너지가 작고요. 저 높이 치는 파도가 쳤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가 더 빨리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실험을 해봤더니 빛을 쏴요. 빛을 쏘면 흡수를 하죠. 흡수하면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 빛의 진폭이라 그러죠. 점점 큰 빛을 쏴도 나오는 전자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해요. 조그맣게 엉덩이를 때려도 똑같이 이만큼 가고. 그렇죠. 세게 때려도 이만큼 세게 때려도 가고. 그만큼 가고. 왜 그게 그러지?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파동이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게 때리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많이 나오긴 하는데 나오는 속도가 다 똑같다라는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파동이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실험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빛의 파동의 크기를 키운 게 아니고요. 색깔을 바꿨어요. 크기는 똑같이 하고 빨간색 때리고 초록색 때리고 파란색을 때렸어요. 네. 그랬더니 빨간색을 때렸더니 전자가 안 나오고 초록색을 때렸더니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파란색을 때렸더니 엄청 빠른 속도로 튀어나옵니다. 아, 이런 걸 발견을 합니다. 이게 파동이면 설명이 안 됩니다. 진폭이 크면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나오는 애도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걸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죠. 아, 네, 그렇지. 아인슈타인이 이 효과를 설명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네. 이제 아인슈타인은 많은 걸 했잖아요. 상대성 이론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은 그 업적은 이 광전 효과입니다. 네. 광전 효과를 설명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고요.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빛을 때려서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진폭을 그 크기를 키워도 얘가 나오는 게 빨라지지 않는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면 빛은 사실 파동이 아니고 알갱이였다. 빛은 일갱이였다. 알갱이였다. 네. 그렇게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파동이었다고 알고 있었던 빛이 그렇죠. 빛은 사실상 사실 알갱이였다. 알갱이였다. 예. 이거 분명히 파동이었는데, 그렇죠? 네. 맥스웰의 전자기하의 결론이 그잖아요. 빛은 파동이다. 파동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 빛이 알갱이다. 네. 광전 효과를 설명하면 알갱이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돈다. 그러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면 요거는 보통 우리가 알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전자도 알고 보니까 파동일 수 있나? 애초에 입자인 것도 그쵸. 파동의 성질을 띠나?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띠나? 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봤더니 진짜 그 파동에 나타나는 그 간섭 무늬가 나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간섭 무늬인데요. 네.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걸로 또 노벨상을 받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알고 보니 입자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그걸로 노벨상 받고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가 알고 보니 파동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만물은 모든 물질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아.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셔도 양자역학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위에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당연히 입자잖아요. 그쵸. 그렇기에 찌그러지고 네. 통과를 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알고 보니까 파동이었다. 알고 보면 파동이다. 여러분의 차도 파동이다라는 겁니다. 파동이 왜 이렇게 비싸지? 차가? 그죠. 아니, 네. 아무튼 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게 반발을 하실 수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입자는 부딪혔을 때 튕겨나가고 네. 파동은 부딪혔을 때 통과하는데 차도 파동이고 내 몸도 파동이면 내 몸도 그냥 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왜 네. 그렇다고 하냐라고 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런 현상을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고전 물리와 그 양자의 경계가 사실 있습니다. 그 경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로켓 있잖아요. 로켓가 이렇게 가요. 요거는 그냥 고전 물리로 그냥 이거 저 알갱이에요. 로켓 부딪히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네. 야구공 부딪히면 튕겨나가겠죠? 네. 그럼 조금 더 작게 모래알 정도 돼요. 모래알 2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죠. 튕겨나오겠죠? 네. 그래서 점점 작게 해서 원자 하나 정도 됐어요. 이 원자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아. 거기까지 가면 통과한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볼 수 있다. 거기서부터가 양자역학의 세계가 된다. 그래서 네. 결국은 아주 작게 만들면 양자역학의 세계에 갈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작게 만들어야 그런 효과를 볼 수 그렇죠. 있느냐? 원자 정도까지 가면 뭔가 양자역학적인 저 이상한 현상을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냐? 모래알과 원자 사이에 도대체 어디냐? 네. 예,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 만물은 사실은 파동이에요. 파동이라면 내 몸이 이런 파동이라는 얘기겠죠? 이 파동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거 우리가 파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파장. 그럼 내 몸이 이게 파동이라면 파장의 크기가 얼마지? 그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하. 계산을 하냐 하면 네. 요렇게 H 나누기 P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쓰는데요. 요 H라는 거는 플랑크 상수라는 겁니다. 네. 상수라는 거고 요 P라는 거는 운동량이라는 건데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 요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내 몸의 파장입니다. 내 몸이 실제로 파동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거 크기가 대충 10의 마이너스 34승입니다. 엄청 작죠? 엄청 네. 작아요. 보시면 제 몸을 보면 뭐 제 몸무게 얼마일까요? 대충 X 킬로그램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제가 막 달려요. 뭐 100m를 우사인 볼트 정도 달리면 한 10m/s 이게 달릴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몸무게 100kg다. 이렇게 해도 이거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37승입니다. 아, 37승. 오히려. 예.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내 몸이 파동이긴 한데 사실 이 파장이 너무 작아서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어요. 아, 이거는 상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얘를 줄이면 된다. 얘를 점점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산소 눈앞에 있잖아요. 그죠? 네. 산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산소는 질량이 얼마였죠? 3.1 네. 곱하기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 26승이고요. 그럼 여기 위에는 10의 마이너스 34승이 되겠죠? 네. 그럼 산소가 이게 여기 지금 막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요거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요. 보통 우리가 상온에서는 한 600m/s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게나 네. 빨리 움직여요? 예, 엄청 빨리 움직입니다. 산소 엄청 지금 빨리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온도를 물론 낮추면 얘들이 점점 느려집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11승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도 사실 우리가 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파동으로 봤을 때 이 파장이 얼마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11승. 근데 산소 크기가 얼마냐 하면 산소라는 거는 거의 원자잖아요. 산소 원자 두 개 이렇게 돼 있죠. 요 크기가 대충 10의 마이너스 10승인데 산소가 이거를 파동으로 했을 때 파동은 10의 마이너스 11승. 이거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건 알갱이에요. 산소도 여전히 지금 알갱이다. 알갱이들이 지금 눈앞에서 부딪히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얘들은 튕겨나갈 겁니다. 나의 크기보다 내 파장이 길어야 그렇죠. 내가 파동처럼 파동처럼 보이는 거죠. 네. 딱 어디가 기준점이다라고 명확하게 짓는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속도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질량을 점점 줄였잖아요. 그러지 말고 속도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방법이겠죠? 그럼 속도를 어떻게 줄이지? 여기 있는 이 산소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온도를 내는 온도를 낮추는 거죠. 네. 그렇죠. 온도를 낮추면 얘네들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여러분 요즘 보는 그 양자 컴퓨터,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냉장고 안에 들어있죠. 온도를 엄청 낮추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네. 거구나. 그래서 크기를 줄이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입자의 크기보다 파장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질량 자체를 우리가 줄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속도다. 그렇죠.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 뒤에 준비해 놨는데요. 영상 하나 아마 있을 텐데 이게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이라는 현상인데요. 네. 이게 보시면 저기에 산소죠. 산소들이 저렇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입자죠. 근데 네. 온도를 낮춥니다. 쟤네들 분명히 입자였단 말이죠. 근데 온도를 막 이렇게 온도를 점점 낮춰요. 온도를 이렇게 낮추면 속도가 줄면서 제가 점점 파동이 됩니다. 파장이 점점 커지죠.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장이라는 거는 속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파장이 커지니까 점점 파동이 되고요. 우와. 온도를 엄청나게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전부 파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파동은 합쳐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됩니다. 요런 걸 이제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이라는 겁니다. 와. 모든 것들이 뭐 입자라면 이게 부딪히면 다 튕겨나가야 되는데 쟤네들이 합쳐져 버립니다. 네. 파동은 합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딱 합쳐진 상태. 저런 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파동이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동의 성질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근데 그렇죠. 그 외에도 사실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바로 노벨상 받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몸도 사실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네. 원자는 양자역학적인 파동이라고 했는데 이걸 모아놓으면 왜 입자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자들은 다 파동 맞아요. 내 몸의 원자들은 다 파동이 맞는데 걔네들이 파동이라면 결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결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결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커도 슈레딩거의 고양이만큼 커도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을 맞추는 게 여러분 주위에 볼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정확하게 이 빛의 결을 딱 맞춰서 나오는 정말 정확하게 양자역학적인 장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되게 커요. 되게 큰데 이건 완벽히 양자역학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초전도체 안에는 다 결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전도체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데 거기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카이스트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또 즐거운 실험 시간인가요? 즐거운 실험 시간입니다. 오늘 좋습니다. 조금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자역학에서도 실험이 있네요. 여기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액체 질소입니다. 액체 질소고요. 요 액체 질소를 여기다 붓겠습니다. 아, 액체 질소는 언제나 봐도 자, 여기에 제가 액체 질소를 부었습니다. 네. 액체 질소를 부으면 얘가 이게 부글부글 끓거든요. 이게 네. 부글부글 끓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액체 질소는 엄청 차갑기 때문에 액체 질소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이- 지금 너무 뜨거운 거죠.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부글부글 끓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뭐죠, 그거는? 자석입니다. 자석. 화석! 네, 자석. 이야, 자, 보기만 해도 신나. 자,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여기에 조전도체가 됐겠죠? 아, 아, 좋아요. 찝혔어. 왔다. 왔어. 왔다. 조전도체를 여기다 이렇게 띄우면 이렇게 이게 이제 조전도체가 되겠습니다. 이야, 너무 신기한데요? 네. 아,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해. 보셨을 거예요. 아, 이게 뭐 조전도체가 막 자석 위에 뜬다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자석 자 여기 자석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뜹니다. 우와.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네네. 자, 여기 떴죠? 여기 떴습니다. 네. 요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거 밀어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도 붙어 있다. 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밀어낸다라고 하면 이거 설명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밀어낸다고 하면 이렇게 돌리면 이게 밀려서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예. 이게 이제 퀀텀 락킹이라는 겁니다. 이게 와. 완벽히 양자역학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이렇게 큰데 여기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초전도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상온에서 구현하고 싶다. 예,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라고 그렇게 아. 이제 하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그 전자들의 완벽히 완벽- 결이 맞았습니다. 예,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결맞음. 물질을. 예, 결이 딱 맞은.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근데 요 원자들이 다 결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결이 맞는다라는 거를 교수님들한테 한 번만 조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떤 상황인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자도 파동이잖아요. 뭔가 이런 파동일 텐데. 네. 근데 이런 파동이, 그럼 원자가 옆에 한 개가 더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 원자도 얘가 요렇게 움직여주면 요런 걸 이제 결 맞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또 원자 하나가 더 있는데 걔도 요렇게 움직여주면 그럼 결이 맞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요렇게 돼 있으면 뒤에는 이런 파동이 되기도 하고 얘는 뭔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결이 안 맞은 겁니다. 그럼 이런 걸 합쳐버리면 다 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파동의 성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세상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결이 안 맞아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왜 결이 안 맞지? 처음에는 결이 맞았을 텐데 네. 원자들이 공기랑 부딪히고 뭔가 이게 공기가 뭔가 때리고 뭔가 부딪히고 그러면 얘네들이 막 틀어집니다.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이 안 맞죠. 그러면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사라집니다.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공기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벽히 진공을 만들고 온도도 완전히 낮추고 네. 원자까지 크기를 줄이면 그러면 보인다. 아, 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방금 초전도체 결이 맞았기 때문에 떠 있었던 쿼텀 락킹이 일어났던 초전도체가 네. 지금은 보시면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가 버려서 요거 이제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보려면 이게 결이 딱 맞으면 그러면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파동의 성질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못 보는 이유는 결이 안 맞아서 그렇다라는 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결을 맞추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 초전도체를 만들었겠죠. 또는 결이 맞아 있는 어떤 물체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결이 맞아 있는 물체. 뭐 어. 영화 아바타인가요? 거기 나오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물체를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어놉테니움. 네, 네. 아, 약간 그런 거 찾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양자역학이니까 그래도 무언가 실험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도 재밌는 실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초전도체 이런 거 보면 진짜 양자역학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 이런 게 상온에서 저런 게 펼쳐지면 어떤 세상이 올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어내면 인류의 문명이 바뀐다. 아, 그럼요. 우리가 전기를 이해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쓰게 됐을 때 인류의 문명이 바뀐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오지 않냐?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진행해 볼까요? 네. 자, 이제 이해를 하셨죠? 이제 파동이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파동인데, 파동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될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